안녕하세요. 23년도 조경직 공무원 전공 과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조경직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은진입니다. 자, 오늘 진행이 되는 과목 설명회는 9급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경직은 시설 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직하고 지방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지방직 그리고 산림 조경에서는 임업에서 산림 조경은 7급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고 그리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하나의 직렬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직 시설 조경에 대한 과목 설명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방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경직이나 모든 공무원 시험 보실 때 가산점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를 하실 때도 굉장히 수월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출제가 됐던, 그래서 22년에 출제가 됐던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관련된 문제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지방직이거든요. 지방직에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조경학만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경학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리고 23년 대비해서 진행이 될 조경직 강의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직 시설 조경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 업무는 공원과 녹지에 관련된 조성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획, 설계, 그리고 관리라든지 그리고 집행에 관련된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의 그러니까 부처에 이렇게 배치되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우리가 선발 인원이 일반 9명, 장애인 1명에서 총 10명이었고요. 그래서 접수 인원이 521명, 그래서 경쟁률은 58대 1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만 일단 지방직도 그렇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알고 있고 문제 풀어보고 하면은 그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분야의 이런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화, 그리고 조경 계획 및 설계. 그래서 저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업하게 되는 내용들은 조경학과 조경 계획 및 설계,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이지만, 자, 이게 사실 또 나눠보게 되면은 조경학에 사실 5과목, 6과목 정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 과목 출제 범위입니다. 아까 우리 조경학이라는 과목이 여러 과목이 이렇게 합쳐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조경 일반에 관련된 사항들, 그러니까 조경 일반 에서는 미학이나 조경사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경 시공 구조, 그다음에 조경 재료 같은 경우 식물 재료 같은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 재료에서는 우리가 무생물 재료하고 무생물 재료라고 본다면 석재라든지 목재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재료들, 합성 수지 제품들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식물 재료까지를 수목이나 잔디, 초본 이런 것들까지를 이렇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조경 생태에서 생태 복원 분야, 그래서 도시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때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서식처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진행을, 그러니까 조경에 관련된 이런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시설물이나 그 시설물 또는 식물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이제 관리에 관련된 조경 관리 부분들을 조경학에서 이렇게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경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는 조경 식재나 뭐 시설물 계획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뭐 메인은 조경 계획과 그리고 설계 과정.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공원 녹지, 그다음에 휴양 뭐 하고 단지 계획, 전통 조경 계획과 설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거의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그리고 좀 강론에 들어가서 식재에 관련된 거, 공원 녹지 계획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과 계획을 하려면 뭐든 법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급 시험을 그냥 참고해서 보면 이제 필수 과목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계획 및 설계, 그리고 조경사 및 이론, 그리고 조경 생태학.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수 과목이 3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원 녹지학이나 경관 계획 및 관리, 그리고 단지 계획학, 조경 재료 및 시공, 조경 식물학, 생태 보건 공학 중에 1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에 2명, 22년에 이제 선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직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조경직, 이제 녹지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 공원녹지과에 주로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가직하고 마찬가지로 도시조경과 관련된 녹지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 항상 이제 조경에 있어서는 계획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당연히 유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체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학, 그리고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조경 계획 및 설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경 계획과 그리고 설계, 그리고 조경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조경 계획에다가 생태계 관리. 그래서 과목이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직목을 나는 목표로 한다라고 해도요, 국가직 그냥 시험 있을 때 먼저 보시고 지방직 시험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과목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내용들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이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한 번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급은 참고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비하는 거는 이제 9급이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9급의 내용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각 조경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조경사, 조경 재료하고 뭐 시공, 그다음에 생태계 관리 및 식물 이렇게 해서 과목이 전공 과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7급은 사실 9급 내용 플러스 각각의 학교에서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이제 전공 과목, 전공 도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다 섭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조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경 설계 기준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하고, 조경 설계 기준 하고 조경 시방서 같은 경우도 공사 시방서 있죠. 그래서
조경 시방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용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시험을 이제 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행이 되는 것들은 이제 9급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7급의 내용들은 이 내용들 플러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림 조경의 시험 과목. 그래서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산림 조경, 뭐 산림 자원, 산림 이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산림 조경에 여기에 조경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조경학은 여기 과목이 하나지만 사실 위에 있는 요 이제 앞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요런 내용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조경학이라고 부르죠. 조경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과목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한 7과목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목은 하나지만 7과목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문제도 한 과목에서 한 뭐 2-3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직의 가산점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데 일단 뭐 우리가 9급 대비에 있어서는 가산점이 5% 적용되는 거하고 3% 적용되는 거. 자, 만약에 지금 대비를 해서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가장 가성비가 일단 좋은 거는 이제 3% 이제 기능사에서 조경. 자, 우리가 이런 조경의 첫 입문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기능사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시험도 이게 이제 필기를 치르고 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카페나 이런 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충분히 정보 얻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가 가능하신 난이도고요. 합격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조경직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조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경 기능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비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조경학과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직 자격증이 없다라고 이제 본다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사를 공부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경 이제 기사 그리고 자연 생태보건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조경의 생태보건 분야에 또 들어가게 되면 자연 생태보건과 자연 생태보건 기사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조경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조경기사나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나 산업기사 그리고 이런 자연 생태 보건기사나 산업기사를 이제 추천드리는 것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같은 경우도 교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수월하게 학습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나 이제 이런데 카페에도 정보를 많이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만 찾아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면 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면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요. 조경은 항상 이제 평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CAD 작업까지 나중에 여러분도 업무하실 때 약간의 CAD나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내용도 이제 도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도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접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면 그 다음에 작업하고 여기에 하고 이제 수목 감별 어떤 수목 뭐 몇 월 달에 무슨 꽃 피고 수목의 특징별로 사진 보여주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맞추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예, 아, 조경이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경 기능사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출제됐던 이제 9가지 9급의 조경 계획 및 설계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과목의 이름이 계획 및 설계지만 계획만 쭉 출제가 되는 건 아니죠. 쭉 내용을 보시면은 뭐 식재 설계와 관련된 거, 이게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게 사실 이름이거든요. 전통 조경과 관련된 부분들 하면 조경사와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왜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이 안 나오고 뭐 세부적인 어떤 식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냐, 뭐 생태계 관리 부분들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하시는데 이게 조경의 범위가 굉장히 높고 그 경계를 이게 딱 나누기가 굉장히 또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획 및 설계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경사나 식재 관리 부분에 관련된 이제 이런 강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 곁에 두어야 되는 게 법규나 설계 기준이나 뭐 시방서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획과 관련된 과목들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설계 기준이나 조경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진행을 할 때도 첫 단계로 이제 조경 계획하면서 법규 부분들 좀 상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한 50% 정도는 사실 이런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 조경 계획과 관련된 이론에서 한 8문제 축제가 됐었는데 시각적 흡수력이라든지 뭐 사회 행태적 분석, 그러니까 분석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수요 추정을 할 때 정량적 방법하고 정성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 추정하는 방법들에서 정성적 방법,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무난한 내용들이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 꼭 맞춰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 어바니즘에 관련된 도시 설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문사회 환경조사 항목. 그래서 조경 계획에서는 조사하고 분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이론적인 것들로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시설 공급 규모 산정을 위한 이용수 추정. 자, 이런 것들도 거의 매해 출제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는 게 가로시설물의 배치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런 문제들 이제 다뤄볼 건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설계 기준에서는 바람 통로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환경 친화적인 단지 계획을 할 때 기준 설정 이런 것들은 사실 조경 설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계획과 관련된 이론에서 이렇게 좀 나오게 돼서 이게 설계 기준을 물론 알아야지 이제 풀기 수월하긴 하지만 그 흐름상 이제 푸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조경에서 이제 우리가 조경직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법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규는 특히 이제 공원과 녹지에 관련해서 다루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는 뭐 문제가 여러 개도 나오거든요. 한 해에. 그래서 자,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 안에 들어가는 공원, 도시공원,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을 자연공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자연공원법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법은 항상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자연공원의 지정 기준들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공원법 위에 보시면은 생태자연도라는 거 있죠. 그래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지침, 그리고 이런 평가 항목들, 자,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있어서 공원녹지 수요 분석에 관련된 내용, 자,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은 조경공사를 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 이제 문화재 수립 표준 시방서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던 어떤 시방서나 지침 같은 거 나오면 약간 이거 뭐지 할 수 있는데, 조경에서 어느 이제 과목에서 약간씩 나왔던 용어들을 그냥 합쳐서 이렇게 이제 시방서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관련된 지침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경과 이제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지안의 조경에서 조경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사에서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로 많이 지역적이죠. 그런데 아마 조경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 문제를 한번 이런 것들은 다뤄보셨을 건데요. 누하 진입. 그래서 우리가 누라는 게 있죠. 누가 있고 건축물에서 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사찰을 이제 진입할 때 들어가는 형식. 들이 어떤 사찰이 있었냐, 그리고 조선시대 때 주택정원의 식재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면 찍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상난이도의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경 식재에서는 식재를 할 때 질감에 대한 고려사항, 그다음에 생태계 관리에서는 식물 종의 조달 방법 등이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0문제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는 계획의 이론, 관련 법규 그런 것들에 관련해도 이제 각각 세부적인 어떤 그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에 이제 조경학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경과 관련된 법규 지침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이런 지침, 법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경학에서도 법규나 지침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경계를 두지 않고 그냥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계획하고 설계,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법규나 뭐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셔가지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사가 이때 이제 3문제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3문 3조, 그리고 조선시대 때 조경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 그리고 서원 조경에 관련된 부분들. 서원 조경은 이제 서원이, 우리나라 서원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이렇게 등록된 이후부터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매해 많이 이렇게 그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경 관련 법규 지침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조경 설계 기준상 뭐 잔디 종류별 적정 떼짱 두께, 이런 것들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인데, 뭐 이거를 외우고 그 부분을 찾아서 외우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드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상난이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너무 많으면 문제를 사실 잘못 낸 거거든요. 일반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시험을 낼 때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한 20개 중에서 한 많게는 한 2개, 뭐 3개 이 정도는 아주 어렵게 낼 때는 정말 지엽적인 것들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식재에서는 뭐 이런 수목의 꽃, 그 다음에 열매새 이런 것들은 식재학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다뤄보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조경 시공, 조경학에서는 전반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조경 시공에 관련된 문제는 한 5개, 6개 정도로 출제가 또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경 재료 중에서 석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평판 측량, 등고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조경 수목의 이식 시공 과정, 그리고 경사도와 수평거리를 이용한 수직거리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공사 시방사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조경 식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식물 관리에 있어서 이제 수목에 관련된 병해충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해충에 관련된 부분들도 빈출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천공성 해충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목에 물을 줄 때 이제 이런 스프링클러를 돌리거나 또는 이제 이런 점정식의 관수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제 점정식 물방울로 관수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가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리에 있어서는 도서생물 지리설에 기반한 녹지 배치, 우리가 공원의 녹지 배치를 할 때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녹지 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도서 생물 지리설 또는 이거를 섬생물 지리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굉장히 시험에 이것도 잘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생식물의 유형, 그래서 수생식물도 시험에 아주 출제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해에 문제나 또는 이제 이론 설명할 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문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생식물, 뭐 우리가 정수식물, 뭐 부엽, 부수식물, 그다음 침수식물,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식물들, 그리고 생태계 천위 과정, 그다음에 생태 환경 조사 방법 중에서 조류 조사에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방직 9급에 조경직이 출제됐던 조경학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경학이라고 해도 여기 올해 지방직의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가 공개가 안 됐지만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겠죠. 계획과 법규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조경학이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이런 법규에 관련된 지침과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경사, 생태계 관리, 식재, 시공 이제 관리 이렇게 해서 조경학은 사실 이게 조경학이 전과목이거든요. 전과목. 그 중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게 조경 계획과 앞에 봤던 뭐 생태계 관리나 국가직에서는 조경 계획과 설계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내용, 사실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 내면 그게 조경학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전체 과목을 그냥 다 고루 공부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문제 같은 것들 이제 이론 같은 거 공부하실 때도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 다 얇고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얇고 넓게 일단은 그렇게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 계획하고 법규, 여기서는 계획 이론에 해당되는 게 생태적 계획에서 그러니까 생태적 계획을 할 때 경관생태학이나 이안 맥하그의 이제 생태학적 결정론, 그다음에 생태계와 관련이 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이런 엔트로피, 손실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나머지는 다 설계 기준이나 지침과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산림에서 하는 수목원 정원 중에 정원의 종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작년에 아무튼 이게 올해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해서 22년도에 출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은 바뀐 부분들이니까 이제 암기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항상 바뀐 부분들 잘 봐야 되고 저도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거나 또는 교재 준비할 때 법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최대한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학습하실 때 법규는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설계 기준에서 객토량 산정 기준 이거는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생태 면적률도 거의 매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태 면적률의 공간 유형별 이제 그런 구분에 따른 가중치 적용하는 거. 자, 조경사에 있어서는 서양 정원에 관련된 양식. 자, 뭐 노단 건축식이다. 이탈리아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거에 관련된 정원 사례 뭐 같은 것들 연결시키는 거. 뭐 그리고 별서에서는 이제 서석지역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생태계 관리에서는 생물 서식처에 그 우리가 주연부라고 하는 게 그 에코톤을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주연부, 에코톤에 관련된 특성, 이것도 뭐 쭉 공부하다 보면은 거의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 그리고 식재에 있어서는 벽면 독화 식물에 있어서 상록, 화렵, 만경목에 해당되는 식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하고 식물과 관련된 이제 토양수에 있어서의 모관수, 모세관수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조경 시공에서는 콘크리트의 이런 성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이애쉬나 뭐 이런 이제 혼화제 같은 것들을 섞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화제, 뭐 혼화제 이런 것들 학습할 때 이론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에서 혼화제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애쉬나 포졸란 이런 것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세부적인 어떤 성질을 알고 있는지 관련된 문제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성질에 관련된 이제 용어 중에 탄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성, 탄성 이런 것들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고 일일 실 작업량 산출실 그리고 여기서도 하중과 관련된 용어. 자, 우리가 이 용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경을 전공하셨건 전공하지 않으셨건 이제 이 어휘는 무조건 이제 그 분야에 우리 조경 분야에서는 이런 어휘를 이렇게 부르더라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 뭐 산림이나 조경이 조금 그 다루는 같은 대상을 두고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룰 수는 있지만 지금 조경 분야에서 다루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우리가 이론 설명할 때도 용어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설명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통된 어휘를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서 다루는 조경공사용 재료의 할증률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조경 관리에 있어서는 잔디 중에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잔디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들은 병해충 같은 것들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잔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벤트그레스하고 그다음에 뭐 세균성 식물병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광발화 잡초, 잡초의 종류 중에서 이거 잡초는 원하지 않은 장소에 원하지 않은 식물이죠. 그래서 이런 잡초가 멀칭이나 이런 것들을 해두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그 잡초의 종류들 이제 있고 그리고 거기에 햇빛을 잘 받으면 나오는 이제 광발화 잡초들이 이제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에서는 좀 세부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경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할 때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시설물의 보수 방법에서 연약부 보수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수 방법은 사실 해당되는 공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경학도 보면 시공이나 관리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식재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요 정도 범위에서 이제 구분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조경사나 이런 것들은 계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조경학에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사실 또 그런 경계나 이런 것들을 꼭 따지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개강은 22년 10월 4일 날 이제 화요일 날 개강 예정이고요. 이제 이거는 학원에서 하는 실강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하루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강의이고 12시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것보다 수업이 좀 더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교시는 조경 계획과 생태계 관리, 그래서 조경 계획학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관리 과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1교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2교시,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교시는 조경학, 그래서 조경학은 조경사,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식재, 시공,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항상 이론은 이게 제일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들 뭔지 알아야 되고, 용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숙지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암기할 거, 이제 이해할 거 이런 것들 따로따로 구분해야 되고,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하죠. 자, 그래서 모든 이런 조경직에서는 중심 과목은 계획하고 이제 법규, 그 다음에 뭐 지침 이런 것들이거든요. 계획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제일 중요하니까 얘는 항상 제일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이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조경학에서는 조경사, 설계, 식재, 시공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먼저 하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것들 뭐 조경사를 먼저 해야 된다, 시공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뭐 설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연관된 학문이니까 계획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설계가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조경 계획하고 계획이 진행이 될 때 이런 시공이나 뭐 식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식재 계획, 뭐 시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약간씩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아무튼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나머지 과목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진다. 그럼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굳이 암기나 이런 것들을 막 세부적으로 외워지지도 않은 이제 그러니까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조경사는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 다 보는데 서양 조경사는 좀 개괄적으로, 그리고 동양 조경사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조경에서 대표적인 거는 조선시대 조경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조경사를 중심적으로 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재는 아무래도 식물이 되게 중요하겠죠. 수목에 대한 부분들, 수목은 수목 학명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나무과 주목과 소나무과 순으로부터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나무를 알아야지 사실 얘를 알아야지
얘가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얘는 어떤 환경에 잘 자라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수목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공학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 무생물 재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측량도 조금 들어가고 공사 전반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우수계획에 있어서의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재나 시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또 관리죠. 그래서 조경 관리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일단 뭐 전공자도 3회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 5회도. 그래서 이제 필수 과정이 이렇게 책은 한 3번, 5번 정도 훑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 그러니까 용어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교재는 우리가 10월 정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간이 사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 여기에 뭐 개정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그 예전에는 뭐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시험에 앞으로 출제가 잘 될 거다라는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월경에 책이 출간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대략 이 과목을 한 번에 좀 쭉 정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 1회 강의로 이루어진다는 것들 하루에 6시간 또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오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화 과정은 이거는 다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프린트물로 진행이 되고, 자 이거 진행이 될 때 일단 교재를 한번 정리하거든요. 교재 중요한 부분 챕터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프린트로 뭐 이렇게 가로넣기라든지 아무튼 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고 과목별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만 여기에는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풀이에 가끔씩 또 질문하시는 게 어떤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게 기출문제만 들어가 있는지 예상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기출문제만, 공무원에서만 출제가 된 공무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랑 공무원 문제는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의 출제도 계획이나 법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 공무원 기출 문제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공무원 기출 문제 중에서 조경직 9급, 조경직 9급하고요. 자 산림조경에서 7급, 임업직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조경직 9급하고 7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7급은 사실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심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9급 시험에서 이렇게 대비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교과서 다 파셔야 되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7급의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 중에서 9급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급에 출제가 됐던 것 중에서 일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경에 모의고사 진행이 될 예정인데, 모의고사는 처음 진행이 된 것보다 계속 누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22년까지 12회분,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12회분까지 다 풀어보셨다라고 본다면 이제 올해에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그러니까 내년 대비해서 3회 정도가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3, 4회 정도 추가해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파트 1에서는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에서 조경직에서 9급의 이제 과목 이름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조경이라는 거가 무엇인지에서 용어나 이런 것부터 처음에 좀 상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조경은 지금 도시에 필요해서 이게 우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도시계획의 변천 과정 이런 것서부터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개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3은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분석 내용과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접근 방법에 대한 총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여기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조경 계획 과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 시험에 맨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계획은 자연환경, 경관, 인문사회환경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챕터 7까지 다루고 8서부터는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레크레이션에 관련된 계획들,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와 공원 녹지와 관련된 부분. 이제 오픈 스페이스, 공원 녹지, 오픈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법규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원 녹지 다 포함을 해서 오픈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계획적 차원에서 또는 법규적 차원에서 관련된 용어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규랑 같이 연관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자, 챕터 10에서는 자연공원법을 바탕으로 한 자연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거든요. 자, 그리고 11에서는 조경 관련 법규. 조경 관련 법규는 크게 이제 우리가 조경은 국토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공간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시험에서는 여기 우리가 국토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쪽만 치중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가 세부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하고, 자, 그리고 뭐 건축법이나 그다음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 다 국토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환경부를 주축으로 해서 관련된 법규,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것들 문제 잘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조경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한 개발과 관련된 법,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법.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산림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산림이 사실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였다가 요즘은 도시로 내려와서 도시에 이런 그 수목원, 요즘도 도시 안에 수목원, 도심 수목원 많이 또 계획을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정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정원 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법규가 새롭게 많이 개정이 돼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경 관련 법규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챕터 12서부터는 생태계 관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이란 무엇인지에서부터 생물과 개체군 분집 이런 것들은 생태학과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이런 도시와 관련된 서식처를 복원할 때 들어가는 이론들, 그래서 서식지의 파편화, 그리고 도시 생태계가 어떤지, 환경 포텐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생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서식처별로 복원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비오톱 같은 것들을 조성할 때
비오톱을 조성한다라는 부분들은 생물이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서식처를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뭐 잠자리 서식처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은 나비 서식처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반딧불이 서식처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얘네들이 다 다른 개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서식 환경을 알아야지만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좀 다루고, 그리고 이런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경과 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조경사. 자, 조경사는 크게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양 조경사 뭐 이거는 시대 순으로 쭉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 시대별로 어떤 양식이 유행을 했고, 이 양식별로의 어떤 조경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뭐 큰 개괄적 측면에서 개요적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양 조경사에서는 이제 동양 삼국이라고 하면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대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궁궐 정원과 민간 정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민간 정원에 있어서는 뭐 주택 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봤듯이 별서, 그리고 그다음에 서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그 밖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 시대별로의 어떤 조경사가 조경의 양식,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개괄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설계와 식재 파트 3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도면 작성할 때 직접적으로 뭐 손으로 그리던 캐드로 그리던 제도나 이런 것들 할 때 기초적인 이론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에서는 조경 설계가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관 설계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 분석하는 내용들, 그리고 점과선, 뭐 디자인 이론에서 이런 부분들하고 색채 이론까지 들어가 있고, 자, 조경 시설물 설계 이런 것들은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경 설계 기준.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식재에서는 식재 일반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조경 수목의 구비 조건이나 뭐 그리고 토양 양식에 따른 조경 식재, 그리고 기능 식재, 뭐 강론, 그리고 수목 학명 및 특징.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6단원이고요. 6단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 식재를 하고, 뭐 이런 고속도로 식재나 중앙분리대 식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식물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시공하고 관리. 자, 이렇게 파트 4에서는 나눠져 있는데, 시공에서는 조경 재료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조경 공사 또는 이제 공사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 공사를 하려면 공종표 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공사가 하나의 어떤 공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조경공사의 특징이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측량도 할 때가 있고, 토목공사 약간 할 때도 있고, 식재공사 당연히 들어가고, 배수 설계도 들어가고, 옹벽 쌓을 때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여러 다공정을 여기서 다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측량, 토공사, 뭐 지형도와 관련된 거, 식재공사 여기서 중요하고, 순환로의 설계 중에 이제 이런 것들하고 배수 설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옹벽, 석축, 조적공사 이제 그래서 이런 옹벽, 콘크리트로 만들던 아니면 돌로 쌓던, 벽돌로 쌓던 이런 것들, 살수, 수경 시설, 그 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이런 이제 구조역 각까지 나눠지는데 적산도 시험에 이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또 넓습니다. 시공 구조화. 자,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개로, 세 개로, 이제 세 개는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주된 거는 조경 수목 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잔디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렇게 이제 학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뭐 내가 전공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선택 과목으로 뭐 조경학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준 전공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조경의 조자도 뭔지 모른다라고 이제 그런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두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전공자이시더라도요. 시험 대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까 3번 보시고 5번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험은 일단은 그 전공자한테 사실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비전공자도 천천히 저희 수업만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비전공자이시더라도 이 수업을 이론부터 문제풀이부터 들어가게 되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론 과정부터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진행이 되고 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비전공자, 전공자보다 훨씬 더 합격률 높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자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이렇게 뭐 조경 기사든 조경 분야에서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한 번 정도는 이론 정리를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험 준비하실 때 어떤 과목을 학습하실 때 조경학은 그냥 무작정 넓게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대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가성비가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넓게 일단 본다. 내가 그걸 다 봤으면 깊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야 될 거, 암기해야 될 거 구분하시는데, 이거는 과목을 보실 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관이 된 뭐 설계 이렇게 본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먼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과목별로 흐름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암기할 게 사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요 이해가 훨씬 빠르게 되고 암기하실 게 줄어들게 되고 꼭 암기해야 될 거는 뭔지 이런 것들 짚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먼저 좀 집중해서 이제 학습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게시판 같은 데 올라올 때 일단 커리큘럼은 아까 보셨듯이 기본 이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론은 무조건 한 번씩은, 전공자도 한 번씩은 정리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여기에 이해해야 될 거, 암기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아무튼 시험의 중요한 사항들 여기서 다 짚어드리고요. 자, 이후에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 먼저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조경지 커리큘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 개정판은 아까 10월 개강 전쯤 나올 예정이고요. 조경지 과목 준비 방법, 아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앞에서 설명드렸고, 비전공자인데 많이 어렵나요?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은요, 전공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루에 보통 합격생 기준에서 한 8시간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 노동시간 보통 이제 8시간 정도 기준하면 공부를 업으로 하니까 이 정도 학습해서 한다면 이제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목집 7급도 조경직 과목을 다 해야 되냐라는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것들 아까 넓게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태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왜 들어가냐면 이 도시로 내려오게 되면 훼손된 생태계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복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떤 개념을 두고 그 목적으로 하는 서식처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폭넓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조경 기사나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공무원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내가 좀 시간이 남는다. 조경기사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훨씬 더 시험의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수학시험 이런 것들 하시더라도 양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듯이 문제는 그러니까 풀어보면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고 얘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기사 기출문제나 산업기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공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관리도 그렇고 뭐 식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문제 풀어오면서 이제 공부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목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시험 대비를 한다면 이거를 충분히 보고 여기에 이 과목에 나왔던 게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파트에 들어가 있고 그 파트를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나 이거를 먼저 풀어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 다 풀어봤으면 조경기사나 산업기사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면 도움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과도 가능하시지만 이게 횟수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강 패키지 무제한으로 수강하시려면 지한 패스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직은 12월 그리고 지방직은 2월 사이에 채용 공고가 나고요. 시험은 보통 이제 국가직은 4월, 지방직은 6월에 이제 시행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년에 진행이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로 해서 진행된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좀 내용이 좀 방대하실 수도 있고 좀 막막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 이론부터 좀 천천히 이렇게 이제 저와 10월 달부터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 내년 시험까지 충분히 이제 대비가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으로 가시는데 굉장히 빠른 길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